내일이 취임식인데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달 올해 들어서 14번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6번째인가요? 올해 들어서 15번째. 15번째. 그럼 거의 지금 한 달에 한 4번씩은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난 7일에도 그 발사가 있었어요. 지난 4일에 ICBM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7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시험 발사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발사를 해놓고 지금 내부의 보도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철호 박사님. 한반도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북한이 잠수함이라는 은밀하게 네. 침투해서 독일의 유투초에서 상상하듯이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로 그 어떤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건데,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4월 25일 날 필요하다면 이른바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SLBM이 7개월 만에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한국의 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른바 그 선제 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나름대로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대대적 선전도 안 하면서 네. 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도발로 이어갔다는 게 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또 미중 경쟁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 세계가 그 안보 국방 이슈로 혼돈을 일으키는 와중에 이러한 그 SLBM을 은밀하게 발사했다. 뭐 고도가 60km, 뭐 600km라는 그런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정은의 생각은 뭔가? 그렇죠. 김정은이 왜 국제사회의 그 연이은 규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했는지, 이른바 그 다양한 수단에 의한 투발 수단에 의해서는 핵공격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수단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지 너희들이 제재를 하든지 하여튼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이런 책략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이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방문을 그 예고하고 사전 준비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의 고강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서막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끌어올리는 5월 중에 상당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은밀하게 하고, 과거에는 발사하고 나서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네. 뭐 우리가 오보할까 봐 홍보해 주는 것처럼 증거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까지 개입했다는 게 상당히 위중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 모호성 개입이 위중한 의미가 있다. 위중함을 가속화시킨다. 서 박사님, 지금 이게 7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 염두가 되고 있고요. 20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시는데 뭔가 계속 자기를 어필을 하는 그런 연장선으로 봐도 되나요? 북한이 우리 참 속에 불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열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냉철하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대응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전혀 예견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동안 늘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정권 교체기에는 특별히 크고 작은 도발들을 집중시켜서 그 정권 길들이기 차원, 또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국제사회를 향한 땡깡 차원, 뭐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번 이제 도발은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고,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까요? 하는 질문에 네. 저는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 첩보 사항도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하고 있고, 또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잘 부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국내 정치에 한반도 정세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네. 그 얼마나 이제 발전돼 가는 추세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크고 작은 도발은 충분히 예견을 했고 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전략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같이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화를 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북한에 여러 가지 이 발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 이게 팩트인가요? 그렇죠. 강대강 그 대치를 유도하는 그런 책략이죠. 북한의 셈법이라는 것이 항상 정권 교체기에는 최대한의 벼랑끝처럼 네. 최대한의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네. 뭐냐면 그 풍계리의 그 핵실험 갱도 중에 3번 갱도는 여태까지 1차부터 6차까지 했던 거와 다르게 그 소형 전술핵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갱도의 깊이라든가 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전술핵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선제 공격용 전술핵을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활용해서 임의의 시각에 어떤 북측이 얘기하는 임의의 작전 목표로 해서 필요하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은 이 전술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종의 푸틴식의 광인 전략, 미친 사람 전략. 나 건드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주든지 아니면 뭐 사단을 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의회에 허를 찌르는 도발을 해서 군상의 긴장이 끌어올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술핵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일종의 미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그런 책략까지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특히 중국이 원유 수출이나 유엔 제재 이런 걸 해서 미사일 발사보다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핵실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는 뭐 일종의 자위권적인 뭐 다른 명분이 있지만 핵실험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2006년도부터 지금 16년여가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그 중국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추가 제재에 네. 늘 그 동참해왔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김정은의 추가적인 핵실험 추동력에 대해서, 추진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핵폭이나 뭐 핵투발 수단을 그 실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중국의 역할이 앞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일 그 새 정부 출범할 때 상당히 부주석급이라든가 뭐 한반도 그 육자회담 과거에 어떤 그 대표들 사전에 보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김정은은 나름대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도발을 이끌어가면서 의외로 강대강 선대 타격해라. 그럼 우리는 선제 핵 공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김정은판 미친 사람 전략 이런 걸로 전술 핵을 이용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도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지난 며칠 전에 ICBM을 쐈는데 지금 SLBM이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7달 만에 발사가 된 건데, 이게 수중 구조물이 아니고 잠수함에서 바로 발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북한의 무기 체계 자체가 지금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작년 10월 18일이었을 거예요. 네. SLBM을 발사했던 것이. 근데 이제 불과 수개월 사이에 새롭게 다시 한번 SLBM 발사를 했다는 거는 네. 의미가 있는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고, 한반도나 일본, 괌 등까지도 이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수단 보유를 이렇게
알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금 김정은은 오히려 뭔가 내 손 잡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력의 사용 여부는 이 별개의 판단을 좀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을 차단하면 안 되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런 정치적 메시지에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협상이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재 지속 상황에서도 협상 재개를 계속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 무응답으로 일관한 건 미국이죠. 미국 측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좀 성의를 보여다오 하는 정도가 좀 읽히는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서 조명할 때 이번 SLBM을 또 지나치게 과장 확대하고 괌까지 때릴 수 있다. 그거는 네. 이 북한의 잠수함 성능이 핵 잠수함이 아니고, 물론 동해가 서해와 다르게 세계 잠수함의 요람이라 했을 정도로 아주 그 해저 지형이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구조, 심해 구조로 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잠수함 성능이 그렇게 장시간 스노클 없이 산소 공급 없이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여태까지 주장은 이거는 미국 압박용 공격력이지 대한민국을 칠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노골화하고 있어요. 네. 선제태격 나와? 그럼 우리는 언제 이미 시각에 핵 전투 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겠다라는 김정은의 호언장담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것 없이, 그러나 한미연합 정보자산이 북한의 그 잠수함의 행보, 그다음에 실제 그런 이런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제 위협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그 수단은, 또 행보는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동요를 이뤄서 뭐 대한민국이 곧 북한의 핵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서 전술의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나친 과잉 우려는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소평가는 금물이다. 과소평가.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그 미국을 향한 그 대화의 손짓, 그 트럼프하고의 그 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이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이었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군사적 충돌, 군사적 문제는 반드시 실질적인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간다. 그런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야. 그렇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경제 개혁, 체제 개혁, 뭐 대외 정책의 혁신, 뭐 몇 가지 분야를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네. 대부분 뭐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참담한 것은 외교였어요. 네. 외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미국과의 대화, 또 트럼프와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시도는 거의 도박 수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차근차근 로드맵을 제시받고 서로 상의해 나가는 과정보다 톱다운을 선호하는 두 지도자 간의 그 호기에 의해서 그 성사됐던 회담이 거의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박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외교가 이제 그렇게 도박하듯이 어느 날 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은 루저가 됐습니다. 당초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영변, 뭐 원자로, 핵사찰, 제재 완화 이런 디테일보다는 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북한 얘기죠. 네.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앞으로 미국의 공격이 없을 거라는 걸 보장해라. 이걸 요구한 건데 순진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은 이 도박에서 루저가 됐고 지금 끝까지 말을 안 들어주는 미국을 향해서 그 시쳇말로 땡깡을 부리는 벼랑 끝 전술 상황이다. 이제 뭐 이렇게 북한식 표현으로는 이제 이 모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또 외교적인 갈등과 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 세계 그 이렇게 안보 불안에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판단인지는 몰라도 북한 정권처럼 그 어떤 독재자가 절대 통치권자가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돼서 완전 실패 국가가 되면은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적정 수준의 핵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진짜 내심은, 전략적 의도는.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어떤 돌출적인 상황 변이로 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의 그런 컨트롤 속에서 우선 급한 그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세계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강대강으로 치달으려는 그런 행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두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걱정은 국방부가 이사 중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잘 탐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NSC는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에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는 거기 있어. 오늘까지요? 그러면 내일 내일 또 미사일 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내일 새벽에 미사일 쏘면? 야, 그러니까 이 진북 시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국가의 신경망, 그 C4I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휘, 통제, 통신, 뭐 컴퓨터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I가 중요해요. I가 뭐냐면 통합이거든요. 인테그레이션. 네. 모든 물론 국방부 차원에서도 있겠지만은 국가 위기관리센터의 모든 그 신경망은 한 곳도 비어 있는 곳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의외의 항공 교통 재난이 국가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정보 부처 시스템과 포괄안보 개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상의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센터장은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그것이 단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테그레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C4I, 인테그레이션. 제대로 통합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김정은은 네. 이제 대외 정책이나 대내 정책 둘 다 그렇게 시원한 국민을 만져줄 수 있고 마음에 그 뻥 뚫어줄 수 있는 성과를 못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정치적 자산을 투입을 해서 뭐 그런 지위를 좀 확보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그게 절실한데 이제 모든 걸 다 소진한 상태에서 남은 거라고는 이런 그 군사 무기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 말고 이제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전이 어렵게 계속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힘. 네. 네. 그러면 김정은 얘기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같은 얘기거든. 네. 이렇게 이제 막 그 답답한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이 쓸 수 있는, 김정은이 순응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앞에서 예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경직된 보수주의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전략이 집중돼야 한다. 말로는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시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